안녕하세요, 국민 여러분. 설 연휴 가족들과 행복하게 잘 보내고 계시죠? 전 여전히 사무실입니다. 제가 처음 이 이야기를 시작한 것은 국회의사당에 제가 볼 일이 있어서 들어가고 있는데 입구에서 학생들이 선거 연령을 낮춰달라고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 연령을 낮춰주기 위해서는 젊은 층, 특히 어린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현실의 정치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선거 연령을 지금 현재는 낮출 수 없고, 국민 여러분들이 선거 연령을 낮춰도 될 정도로 정치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되면 그때 선거 연령은 자연히 낮춰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 국민들에게 정치 전반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빨리빨리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현실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불복이냐 하고 질문을 하고 있죠. 자유한국당은 대선 불복이 아니라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국민들의 뜻을 대신 전달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난수 방송은 실제로 국가의 정체성이 있다는 종북들과 간첩들이 들었고, 그것을 실행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매우 많습니다. 그들이 청와대를 장악했다는 것까지 저희가 파악을 했었고, 청와대에 실제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파악했을 때 거의 대부분 386 운동권 출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저희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탐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겉으로 알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실제의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희가 알아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자유 대한민국이 성공하기를 바랬습니다. 저는 로마 가톨릭의 푸른 군대 군단이기도 했기 때문에 자유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국민들이 간절히 원했던 나라를 정말 만들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디모테오라는 세례명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가톨릭 교리에 입각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실제적으로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지금 앞으로 계속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난수 방송과 그 다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대선 불복이냐 아니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 촬영한 것과 오늘은 대공수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국정원에 대국민들을 향한 정보 수집을 맡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일부분 그 부분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국민들이 사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죠. 일반 국민들은 자유롭고 평화롭게 이 땅을 살아갈 그런 권리가 있죠. 저는 일반 국민들이 사찰의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논리에 입각해서 모든 국민들을 사찰한다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문제의 초점을 한 번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저희 대한민국은 남북 분단 상황입니다. 저 위에는 적대적 세력인 김정은이 북핵을 만들었어요. 이미. 대한민국은 핵무기가 없습니다. 이 핵무기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 대남 전술 전략을 사용을 하고 간첩들을 사용해서 대한민국을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에 누군가 리더가 서면 분명히 북한 쪽에서 방송을 합니다. 누구는 싫고 누구는 어떠하다,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라고. 그럼 거기에 맞추어서 또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에서 누가 그런 행동을 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안전하길 바라십니까? 아니면 자유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이렇게 북한이 마음대로 내려와서 자기들이 전략 전술할 수 있는 걸 다 해버리고 우리의 방어권까지 장악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두고만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한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원은 전문 집단이고 그 집단에서 이때까지 수집했던 모든 내용들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국정원 TF팀을 구성했는데 국정원 TF팀에 있는 사람이 국가의 정체성이 북한에 있다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국정원 TF팀에 집어넣고 무슨 국정원을 개혁합니까? 국정원이 개혁의 대상입니까? 국정원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면서 엄지에서 양지를 추구하는 곳입니다. 그 국정원에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국정원장을 잡아갔죠.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왜 잡아옵니까?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국가의 정체성이 북한에 있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문제지, 국가를 옳고 바르게 지키고 국민들을 지키겠다는 사람들이 잘못입니까? 국민 여러분, 대공수사권이 저는 아직도 국정원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면밀히 추적하여 간첩이 누구인지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인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권리는 존중받아야 하죠. 모든 인간은 사실 존중합니다. 모든 인간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를 해체시키려고 하고 국민들을 위협하며 체제를 위협하는 사람까지 인권의 문제로 다뤄가야 될까요? 아니죠. 인권이 아니라 국가를 먼저 지키는 것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역사책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외세의 침입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는 일제에서 침입했던 부분도 있었죠. 지금은 과거보다 현재와 미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일본과는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과거에서 우리가 교훈은 얻어야 되겠죠. 국가를 지키려는 의지가 없고 국가를 안전하게 할 의지가 없으면 누가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진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없앤 것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주변 사람들과 합쳐서 대한민국 파괴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소상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진실은 드러나게 마련이죠. 저한테 협박하지 마십시오. 제가 협박이 통하던 사람인가요? 저는 양쪽으로 너무 심하게 갈라져 있던 우리 국민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왜 국가가 이렇게 힘들어졌으며 왜 국민들이 이렇게 싸울까를 고민하다가 우리 국민들은 서로 싸울 이유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왜 싸웁니까? 정치적 이해가 되는 사람, 자기가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싸우셔야죠. 국민들은 일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하고 싶은 걸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국민들을 괴롭히고 국민들을 해치는데 제일 선두에 서 있다는 걸 이미 파악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다른 사람을 내세워도 결국 뒤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죠. 대통령의 권한이 그만큼 막강하니까요. 우리 국민들 서로 싸우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국민들은 당신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은 국민들 스스로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고 창의롭게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가 독재국가입니까? 잘못된 부분은 고치십시오. 이 설 연휴에까지 제가 거의 주거의 자유도 없이 거의 사무실에 있거나 제가 있어야 할 곳에만 있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실, 아니면 국회, 토론회장, 아니면 경찰이 방어해야 되는 어떤 선, 뭐 일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부도 있죠. 이게 국민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까? 자유한국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억압하고 이렇게 핍박하는 게 말이 됩니까? 진실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국민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게 하시고, 기업들 그만 괴롭히십시오. 참여연대 이용해서 국회 토론을 해가지고 국민연금을 가지고 기업을 훔치겠다는 그런 사악한 생각은 좀 하지 마십시오. 국민연금에는 국민연금 전문가들 다 붙이십시오. 비전문가들이 무슨 수익을 냅니까? 전문가들이 붙어서 국민들이 낸 국민연금을 제대로 수익률을 높여서 주가를 공시하듯이 매일 공시하십시오. 지금 현재 얼마 있고 오늘은 이윤을 얼마를 냈으며 어디 투자할 계획이다 알리십시오.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 당신들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하는데 이용의 대상입니까? 국민들에게 잘못했다고 사과도 못 하실 거죠?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하시겠다고 일어서서 국민들이 80%를 지지했습니다. 지금 현재 몇 프로를 지지할까요? 저는 제가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저를 겪어본 사람들은 제가 누구라는 걸 이미 알죠. 제가 사회적 약자들을 도와왔고 사람들을 키워왔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성경 말씀도 제대로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하지만 정치권에 들어와서 정치인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야 그쪽 종북 좌파들이나 좌파들이 어떻게 하는 행동인지를 보고 불교, 이슬람교, 유대교 전체적으로 다 한번 봤죠. 다 훌륭하더군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더군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치권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종교가 아니잖아요. 정치에서 종교만 들어오면 모든 국민들이 예수님이 됩니다. 현실에선 다 죽어요. 물론 부활하겠죠. 하지만 현실의 문제들을 누가 해결합니까? 나쁜 사람들은 누가 잡아요? 누군가는 잡아야 하죠. 그래서 하느님이 역시 역사하시는 유대교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국가와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정치인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곡된 정보로 정치인들을 너무 폄하하지 마시고요.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들도 분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가까이서 본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전부 훌륭했어요. 배울 점도 매우 많았고 앞으로도 제가 배울 점이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는 이유 말씀드렸죠? 국민 모두가 정치에 대해서 알게 되어야 정치 선거 연령을 낮춰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대남 전술 전략이 계속 되고 있고 북한과 연결된 사람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습니다. 이런 때 대공수사권까지 경찰로 이관해서 비전문가들이 이제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이 간첩들을 잡아준다면 너무 좋겠죠. 만약에 간첩을 잡지 않고 계속 이대로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안위에 위협이 됩니다. 경찰 여러분들 저 아시죠? 이미 국가와 국민을 지킨다는 각오로 경찰 업무에 충실히 해주시면 국민들이 경찰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며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왜 싸우고 무엇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가며 그 정보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이 다치게 되는지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저는 사실 누구도 다치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정보로 인해서 모두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제가 결국 추구하는 것은 인류의 발전과 세계 평화이니까요. 여러분 모두 진실된 정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모든 정보가 오픈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잘못된 정보가 주어졌다면 그 정보는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송인배 비서관과 문재인 대통령이 양산 자택에서 드루킹을 만났다는 그 부분은 다른 사람이 만났다고 또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수정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정보가 오면 그 정보에 맞춰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찾는 것은 진실입니다. 우리가 찾는 것은 국가와 국민들이 간절히 원했던 나라를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정치적 진실을 아셔야 합니다. 눈 감고 귀 닫으면 여러분들은 실체적 진실도 모르고 다시 그때 탄핵의 사태로 몰려 들어가서 한쪽에선 촛불 들고 한쪽에선 태극기를 들며 싸우지 않아도 되는데 싸워야 하고 추운 곳에 서 있지 않아도 되는데 서 있어야 합니다. 정치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은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입니다. 서로 좀 부족한 부분은 서로 알뜰히 살피해 주시고 서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건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국가를 너무 위험에 빠뜨리고 국민들에게 너무 많은 갈등을 주며 국가의 안위보다 자신 개인의 생명을 지키기에 급하다면 그 사람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겠다는 단호한 각오와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 국가의 여러 문제들을 파악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제시하고 그 정책을 국민들에게 심판받고 그 정책이 국민들이 보기에도 합당하다고 여기면 실행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익관계에 있는 분들 다 다른 내용을 설명을 하겠죠. 이익관계에 있는 분들은 서로 합의를 하십시오. 그걸로 우리 국민들 괴롭히지 마시고요. 탈원전 정책은 이익관계가 아닙니다. 국가의 에너지 정책이죠. 그걸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오르고 물가 폭등의 원인이 됩니다. 탈원전 정책도 빨리 고치십시오. 잘못된 것을 고치지도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이해를 바라지 마십시오. 오늘 이야기의 초점은 선거 연령을 낮춰달라는 여러분들의 의견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 현실 정치가 어떤지 말씀드린 겁니다. 난수 방송을 실행한 북한, 드루킹으로 여론을 조작해서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김경수,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서 경찰로 이관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 작업 부분을 놓치고 물가 폭등의 원인을 제공한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여기까지만 다루겠습니다. 앞으로도 할 얘기가 무궁무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메신저로 제가 만든 거 바로 보냅니다. 이것도 압박용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하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원하는 것이죠. 미북 정상회담 부분에서 북핵 폐기 되어야겠죠. 북한을 압박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할 일 많은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과 함께 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지지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날 연휴 잘 보내십시오. 저는 일합니다.